하지정맥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수술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리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때문에 남몰래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이 하지정맥을 어떻게 똑똑하게 관리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증상들, 내 얘긴데? 싶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오후만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아침에 헐렁하던 신발이 저녁엔 꽉 끼도록 붓고 특히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소리 지르면서 깨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보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나도 혹시 하지정맥류인가? 하고 덜컥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하지정맥류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증상들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뭐니 해도 피부 밖으로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혈관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훨씬 더 괴로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항상 다리가 묵직하고 피로한 느낌, 그리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종아리 경련, 바로 그 쥐나는 증상도 아주 대표적이고요. 여기에 다리가 띵띵 붓는 부종이나 이유 없이 막 가려운 증상까지 함께 나타난다? 그럼 하지정맥류를 강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이나 방금 말씀드린 여러 불편한 증상들은요, 사실 결과에 가깝습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따로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지정맥류는요, 말 그대로 다리 정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병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진짜 원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자 증상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하지정맥 부전? 이게 뭐냐면요. 우리 다리 정맥 안에는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 쪽으로만 흐르도록 문 역할을 해주는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역류 방지 밸브 같은 거죠. 근데 이 판막이 노화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고장이 나버리면 피가 거꾸로 역류하게 됩니다. 즉 정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지정맥 부전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왼쪽의 하지정맥류는 눈에 보이는 결과, 즉 튀어나온 혈관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하지정맥 부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의 기능장애, 바로 판막의 고장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나 열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하지정맥 부전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라는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 정말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우리 다리 정맥은요, 온몸을 돌고 난 뒤에 노폐물이 가득한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우리 몸의 하수도 배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판막이라는 밸브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하수구가 막혀서 오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노폐물이 가득한 더러운 피가 다리 쪽으로 다시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역류해서 고인 피는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소는 거의 없고 온갖 독성 물질로 가득 찬 말 그대로 폐수나 다름없거든요. 이 폐수가 혈관 주변의 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하니까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아픈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쥐가 나는 이유요? 바로 이거예요. 이 독성 물질들이 근육에 쌓여서 예고 없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그냥 좀 불편한 거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하지정맥 부전은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진행될 수 있는 병입니다. 왜 이걸 방치하면 안 되는지 그 진행 단계를 한번 같이 보시죠. 만성정맥 부전은 크게 이렇게 6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하지정맥류가 고작 2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를 안 하고 더 진행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3단계 부종, 그리고 피부가 거무튀튀하게 갈색으로 변하는 4단계 색소 침착을 거쳐서요.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6단계 궤양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보시고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모든 분들이 마지막 6단계까지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진행되는 속도도 사람마다 달라서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느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상태가 지금 어느 단계쯤 와 있나 이걸 정확히 알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수술은 무서운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칼 되지 않고 치료하는 최신 비수술적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리에 핏줄이 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혈관의 직경이 비교적 작을 때 보통 3mm 이하의 혈관들은요,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경화요법, 우리가 흔히 주사치료라고 부르는 시술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문제가 되는 그 혈관에 경화제라는 특별한 약물을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약물이 혈관 안에서 일부러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 결과 혈관벽이 서로 달라붙으면서 딱딱하게 굳고 결국 막혀버리게 되죠. 그렇게 막힌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알아서 스르르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문제의 혈관 자체를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이 경화요법에도 종류가 좀 있어요. 일반적인 액체 약물을 그대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약물을 공기와 섞어서 아주 미세한 거품 형태로 만들어서 주사하는 거품 경화요법도 있습니다. 거품 형태로 만들면 뭐가 좋냐고요? 혈관 내벽에 훨씬 더 넓게 그리고 더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어서 더 적은 양의 약물로도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주사 시술이라고 해도 주의할 점이 왜 없겠어요? 임산부나 특정 혈전증이 있는 분들은 피해야 하고요. 시술 후에는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압박 스타킹을 잘 착용해야 합니다. 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면 피부 괴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반드시 혈관을 정확히 찾아서 시술할 수 있는 경험 많고 숙련된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치료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치료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그리고 아프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게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예방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예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요, 안타깝게도 부모님께 물려받는 유전이나 나이가 드는 노화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비만이나 또 오래 서 있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 앉아만 있는 생활 습관처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해요. 임신 중 호르몬 변화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요. 그럼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서 다리 근육을 꽉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겁니다. 또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주고 발목도 돌려주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첫걸음은 역시 내 다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 전체를 묵묵히 지탱하며 고생하는 우리의 다리, 어쩌면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 건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다리는 안녕하신가요?